안녕하세요. 이번엔 18번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다 보셔서 아시겠죠? 18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법을 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돕는 데 좋고,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야 변별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준 케이스 형태인데 논점이 별로 없고요. 1번, 2번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제소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래 이 파트는 제소기관에 관한 문제고, 첫 번째 2011년 그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에 관한 거잖아요. 고시에 관한 경우죠. 그럼 처분의 성립과 효력이 언제 발생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식품위생법이죠. 특정 처분이죠. 특정 처분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관한 거죠. 그러면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는 송달이겠죠. 근데 송달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14조에 나와 있죠. 그럼 그 경우에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냐? 그 문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행정작용법과 행정소송법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개인적으로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들이죠. 자, 지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행정효율 촉진의 규정에 따르면 고시의 효력기간은 1월 20일부터 발생한다. 이게죠. 고시나 효력 발생 기간은 행정 및 효율 촉진에 관한 법을 상황 보니까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근데 언제 고시했어요? 1월 6일이죠. 5일이 경과하면 11일 이후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12일에는 효력이 발생하겠죠. 첫날을 삽입할 건지 안 할 건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는 넉넉하게 20일이라고 써놔버렸죠. 이제 좀 애매하게 물어보려면 이제 10일인지 10일인지 그것도 물어보겠죠. 그리고 제소기간은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분의 안날과 있음날이 같아져 버리죠. 왜? 알매 추정이 발생하거나 알매 간주가 발생하죠. 그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2번 보시죠. 지정고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 시험에 거의 나오는 문제죠. 말씀드렸죠. 항고소송 대상 처분성 판단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렇죠. 여기는 두 번째 해당되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래서 권리 의무의 관련성, 직접성, 그죠? 가장 전형적인 문제, 처분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딱 봐도 우리가 처분인지 알 수 있을 때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권리관계 문제, 그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권리과정 속의 신속성, 그죠? 신속한 권리구제에 관한 부분에서 나왔을 때 설명했습니다. 이번 뭐 딱히 설명할 건 없고, 제가 스토리를 정리한 거예요. 심의 결정이 나오면 고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법조문에 써 있죠. 고시한다고. 고시 어떻게 하냐? 관보에 한다. 그죠? 보시면 처분성 판단하는 기준, 법원이 판단하는 게 두 번째 기준이 설명돼 있죠. 이건 좀 외우면 좋죠. 암기하시면 좋은데 암기하려면 너무 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권리 의무의 영향을 구체해서 이게 첫 번째라 그랬잖아요. 법 집행으로서 행위라는 점 이게 1번이라고. 영업허가, 건축허가 뭐 이런 거 할 때 써먹는다 그랬죠. 두 번째가 그렇죠. 이것은 더 결련서 법치주의 원리 이해관계 이거 쓴다 그랬죠. 세 번째는 이걸 넘어서 이제 권리구제 쪽에, 그죠? 권리구제 쪽에 신속한 권리구제에서 당긴다는 거죠. 연속적 행위 중에서 그 설명하는 거고. 보셔서 제가 다 써놨어요. 보시면 돼요. 3번 보시죠. 송달하려면, 그죠? 송달 불능이 있죠? 나와있죠. 송달 불능하면 어떻게 돼요? 통상적인 반복을 한다는 거죠. 이때 언제 처분을 알았냐? 그죠? 공고하니까 불특정 처분의 공고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때는 어떻게 안 날을 실제로 안 날
그죠? 주관적 인식의 객관화를 시키지 않고 주관적 인식이 있는 날. 그렇죠? 근데 일반적 처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관적 인식의 객관화. 그래서 뭘 해요? 알매 추정과 간주가 발생한다. 아시겠죠? 4번 보시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게 나와 있잖아요. 공고한 경우, 그죠? 공보에 공고한 경우 있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보세요. 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부터 아니라 그랬죠?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면 무슨 날이에요? 있은 날이죠. 행정소송법 보시면 있은 날은 어떻게 돼요? 1년이죠. 근데 여기는 90일이라고 돼 있죠. 틀렸죠. 그리고 이런 날은 어떻게 돼요? 제소기간 할 때도 이제 그죠? 세무사법 할 때 설명했는데 원래 여러분이 애우실 때 1년을 먼저 기준으로 애우셔야 돼요. 1년짜리를. 1년을 단축시킨 게 90일이잖아요. 그죠? 왜? 공법관계,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1년짜리로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기준점이고, 그걸 이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줄일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또 여러분 생각, 이건 특정 처분이라고 그래. 특정 처분의 안 날을 어떻게 기준으로 한다고? 인식의 객관화를 시키지 아니한다 그랬죠? 인식의 주관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실제로 안날로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안날을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행정법 시험을 준비한 지 한 1, 2년 되신 분들은 까다로울 수 있죠. 어려운 건 아닌데 까다롭겠죠. 왜냐면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자기 머릿속에 체계가 전개되어 있지 아니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 하는 강의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체계 시스템 안에 행정작용법을 녹이는 게 판례 중심의 수험에서는 제일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거예요. 저도 학원 강의도 있고 학교 강의도 있고 시험을 제출하고 채점도 해봤지만 어려운 문제를 낸다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 불수능하고도 관련되죠. 여러분 이번에 불수능에서 뭐죠? 무슨 문제 하나 있었죠. 저도 안 본 지 오래돼서 신문기사로만 대충 봤는데 그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따로 우리 제도 내에서 그런 문제가 이의 제기했을 때 이의 제기를 판별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성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그 기관에서 정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판시하는 건 적당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소 안 한다고 그러죠. 항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한 논리잖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그러니까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 판단 예지에 관한 파트예요. 사회 대표성 있는 기관들이 사회 제세력들이 인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드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두세요. 그죠? 집행정지는 아마 올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